네, 경제가 이렇게 요동치고 국민들이 하루하루 불안해하는 이 시점에 전혀 다른 이유로 정치권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이달 중에 직접 유튜브 채널을 열고 유튜버로 데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라던 말이 무색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달 중 유튜버로 데뷔한다는 소식이 탁현민 교수의 발언으로 사실상 공론화가 됐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이미 SNS를 통해 책을 소개해 오긴 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정말 유튜버로 데뷔한다고 보십니까? 데뷔를 이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고를 한 거 보니까 채널을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한 것 같고 기획도 한 것 같아요. 이제 또 출연할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섭외를 한 것 같고 저는 왜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를 할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잊혀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유튜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전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말을 하게 되면요. 언론에서 그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슈가 있거나 어떤 이제 친명 또는 친문 관련된 어떤 논란이 생기면요. 그렇죠.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한 말, 영상을 인용해가지고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 영향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히 의식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개선한 게 아니겠는가. 지금 이제 이재명 이제 지금 대표 시절에 본인이 대선 주자로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 해서 결국 어떻게 했죠? 친문들을 싹 다 숙청했습니다. 근데 비명 행사를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면 전부 다 횡사 시켜버렸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이재명 정권 안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그런 불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내 힘을 키워가지고 내 지지층과 내 여론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나도 김어준 씨처럼 강성 지지층을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저력을 보여주려는 거죠. 그 저력이 생기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봐봐, 정청래야, 너가 지금 이재명하고 싸우고 있지. 왜 이렇게 혼자 싸우지 마. 나도 너의 편에 대해서 같이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대신에 조건이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은 누구 좀 챙겨줘 하면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산 속에서 나중에 내년 지방선거 때 친문 세력들을 공천을 좀 유리하게 돕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도로 유튜브를 개선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지금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옷감 논란이 있었죠. 관봉권으로 특수활동비로 옷 수백 벌 샀다는 게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관계는 이제 정황은 몇백 벌이다라고 보도됐었어요. 경찰이. 그럼 경찰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300벌 넘는다 이렇게 네. 경찰이 보도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다시 보니까는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다시 재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 김정숙은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검찰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검찰 사실 지금 해체돼가지고 없어질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 나설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는 상당한 증거라든가 추가적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뭔가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재수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가 이제 나를 위한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라도 김정숙 여사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탁현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자 탁현민이에요. 네. 탁현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의 현송월한테 야 너네 열병식 할 때 낮에 하지 마라. 그전에 다 열병 낮에 했거든요. 밤에 해라. 밤에 깜깜한 밤에 조명 화려하게 켜놓고 열병식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더 흥분한다. 더 뿅 간다라고 조언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북한은요 평양 거리 열병식 할 때 항상 밤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탁현민의 기획이거든요. 그거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탁현민이 여기에 끼어든다? 이거는요 상당한 여론 조성이나 여론 조작의 전문가를 옆에 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 홍보라든가 단순히 이제 자기 소소한 생활 알림 이 목적이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탁현민 씨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탁현민의 어떤 생계, 탁현민의 장사로도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튜브 관리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수익이 될 거다.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개인적 영향력을 좀 확대하는 활동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공적 예우를 받는 인물의 본분에 맞느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또 창출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근데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유튜브를 하든 말든 본인의 자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뭐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뭐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를 하든 말든 저는 크게 상관은 안 하고 오히려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유튜브를 오픈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다시금 민주당에 돌아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또한 친명계 그리고 다 죽었던 친문계가 다시금 또 스멀스멀 올라오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조국도 지금 참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지금 이합 집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들의 어떤 자중질환이 결국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라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좌파 집단에 대한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고 등장하는 거 환영합니다. 사실은 나와가지고 뭐 김어준과 경쟁을 하든 뭐 이동형과 경쟁을 하든 뭐 매불씨와 경쟁을 하든 저는 사실은 뭐 크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 양심 없고 문재인 대통령 했던 말 뒤집고 이건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고지것대로 믿은 적도 없습니다. 인플루언서로 데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뭐 유튜브 개설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것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러 가지 의혹들, 통계 조작이라든지 부동산, 또 탈원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뭐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건데요. 한가롭게 이렇게 책 리뷰 콘텐츠로 유튜버 데뷔를 선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가롭게 책 리뷰할 때냐 이 말을 맨 처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에 있는 김남국 의원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서울역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그게 사람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날씨가 되게 춥구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친문들도 와라라고 했는데 그때 김남국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하면서 거기서 지금 한가롭게 책 리뷰할 때냐라고 하면서 올라오라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험생들에게 무슨 읽기 좋은 책인가 이런 것들 막 수험생 응원하면서 읽기 좋은 책들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했던 얘기인 거죠. 한가롭게 책 읽을 때냐. 근데 지금은 또 선거철이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책 리뷰만 한다 그러면 어떤 책을 과연 리뷰를 할까요? 본인이 지금 순수 뭐 작가 출신도 아니고 순수 예술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직업 정치인 출신인데 다분히 정치적 뜻이 함의된 책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즉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를 본격적으로 다시 하겠다. 정치 재기를 알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유튜브는 영상 매체 아닙니까? 그러면요 사람이 등장합니다. 친문 세력들 지금 어디 많이 모였죠? 경기도에 많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그 도지사가 친문세력 때 지금 바구니에 다 담아놨어요. 이분들을 한 분씩 불러가지고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유튜브에 출연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홍보하고 그때 너 억울한 거 있었어 얘기해봐라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응원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겠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럴 줄도 모르겠습니다. 김원준 씨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때 출연하신 분들 여성 의원이었던 거 기억나는데 4명을 쭉 세워가지고 차렷 자, 큰절 하면서 의원들 4명을 동시에 큰절시켰었어요. 본인의 구호에 따라가지고 국회의원 후보 된 사람들을 무대에 올려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인사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나중에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그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일개 방송인인 김어준 씨가 구령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줄 서가지고 인사하는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건지 김우중한테 눈두정 받으려고 정치를 하는 건지 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문재인 유튜브에서도 가능하죠. 이제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에 나올 사람들 나와서 내가 미는 후보다 문재인 인이 미는 후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렷 경례 큰절 이런 거 아니더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공인 인증 마크를 찍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람을 인정해주고 키워주는 밀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로 아마 활용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 소식에 가장 불편해하는 쪽이 오히려 민주당 내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 이른바 친명계에서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의 등판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친문계가 이재명 정권과 좀 별개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자,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의 관심이 뭐에 쏠리느냐? 과연 얼마나 단시간 안에 실버 버튼을 받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쏠릴 겁니다. 그 말은 뭐냐? 10만 명이 얼마나 빨리 모이느냐? 혹은 골드 버튼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아직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한 달이 넘었는데도 실버 버튼 못 받아요. 10만 명도 못 넘습니다. 이러면 에이 언제적 문재인이야?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준우 대변인님이 정확히 짚어주셨지만 이게 탁현민이 붙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탁현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 예술 행위가 아닙니까? 행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튜브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끔 현란하게 연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버 버튼이라든가 골드 버튼을 빨리 받을 거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직 대통령이 유튜브로 데뷔를 했는데 예컨대 10일 만에 골드 버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력 구도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친명계가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중에게는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도 부족한 판에 정청래와 이재명이 서로 지금 나눠 먹고 있는 이 판도에서 문재인이라는 대오가 등장을 해가지고 거의 무슨 메기처럼 이걸 다 먹어치워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더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정치 구도는 저기가 어디죠? 양산인가요? 양산과 여의도와 용산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또 다 산이네요. 다 이렇게 또 양산과 용산의 대결. 네, 용산. 네, 양산과 용산의 구도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하지만 저는 반면에 친명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들의 자가당착이다. 자업자득이에요. 왜냐하면 공천 때 그렇게 친문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면서 나중에 되치기 당할 거 생각 못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의 어떤 그 독재화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청구서가 날아올 때가 되었다. 알아서 한번 잘들 싸워봐라. 열심히 응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책 리뷰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제가 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책을 소개한다면 기꺼이 출연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돈 안 받고 나가겠습니다. 제 책도 소개한다면 저도 출연하겠습니다. 네. 그날 머리를 쓰던 것이 않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네, 지금 두 작가분께서 책 소개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 출연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독자 행보에 나선 거 아니냐. 같은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이 현직 대통령에게서 정치적 보호를 확신하지 못해서 이렇게 개인 미디어까지 선택을 했다면 이건 단순히 개인 행보가 아니라 집권 세력 내부의 불신과 분열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불안한 거죠. 지금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가 검찰에서 수사 재수사 지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검찰이 결정한 거를 보면서 불안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도 시키고 사법부도 마음대로 이제 조정을 하고 사실상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리고 사법부가 선출직의 밑에 있다는 그런 황당한 소리까지 하면서 어쨌든 간에 정부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서 우리 와이프 하나 못 지켜줘?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하나 그거 못 막아줘? 라는 그 생각이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본인이 대통령을 해봤거든.
얼마든지 검찰에다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정리해라라는 것을 신호를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방관하고 있다. 또는 알고도 오히려 그걸 격려했다까지는 알겠지만 오히려 그거를 뭐 모른 척 뭐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놔두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맞춰 싸워야겠다.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호호.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호호호호.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위태로운데 전직 대통령은 유튜브에 또 여당은 내부 권력 싸움에 빠져 있습니다. 책을 읽는 대통령보다 지금 국민이 보고 싶은 건 책임을 지는 전직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